오행운 사주명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성이니까 사주에 인성이 많은 분들 한번 쭉 말씀드려볼게요. 국회의원 안철수, 의사 오은영, 크리에이터 슈카, 쿠팡 CEO 김범석. 이분들을 보면 인성이 많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공부를 다들 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성이 많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요? 배우 김희선, 가수 윈터, 비, 진, 지코. 이분들의 공통점도 역시 인성이 많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한 분들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일찍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살려서 연예인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인성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인성이 가지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할 방법과 고충까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받는 자의 힘, 인성입니다. 먼저 내가 인성이 많은 사주인지 많으면 얼만큼 많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주에는 내가 어떤 힘이 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점수를 내볼 수가 있는데요. 8글자마다 점수가 할당되어 있고 일간을 생하는 오행을 더해주면 인성의 점수가 나옵니다. 일간별 인성에 해당하는 오행 글자들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보세요. 점수를 내보는 자세한 영상은 따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축월, 인월, 미월, 신월생 분들은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인성은요, 사랑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는 힘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고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소수의 몇몇에게 따뜻한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인성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받는 것 원하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인성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십신마다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직업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유능감을 가질 때 성공했다라고 느낀다면 식상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 가치감을 느끼겠죠. 재성이 내가 재밌고 행복함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면 간성은 사회적 명예를 성취했을 때 해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인성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만이라도 말이죠.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인성은 충분히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 십신에 비해서 자존감 결핍이 일어날 확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안 되는 순간 인성은 매우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데요. 삶의 행복도와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고립된 채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늘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인성은 나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면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상대를 잘 보살피는 것도 인성의 힘이죠. 인성이 마음을 쓴다는 것은 막 화려하게 이벤트를 해주거나 막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건 아니고요. 섬세하고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죠. 성실하고 묵묵히 상대를 보살피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은 삶이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확실하고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인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릿속이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저절로 생각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인성은 어릴 때는 불안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만 남겨야 되니까 생각들을 계속 체에 거르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상들을 쭉 지켜봐서 원리와 본질만 파악해내는 힘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통찰력의 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생각을 체에 거르는 과정에서 정인과 편인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정인은 생각을 체에 거르고 걸러서 정수를 뽑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을 추리려는 거죠. 중요한 것이나 귀한 것만 남기려 하는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던가 탐구의 영역에서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천천히 파고들어서 차근차근 익혀가는 학구열을 발휘하는 일에 유리한 거죠. 편인도 생각을 체에 거르긴 하는데요. 정인과 다른 점은 체에 거르다가 뭔가 특별한 것, 유니크한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꽂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남기기보다는 뭔가 반짝이고 이색적인 것을 남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기하거나 신비한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죠. 심리라던가 예술과 기술, 명리학 같은 것이 주로 편인과 관련된 겁니다. 편인은 푹 빠져들어서 몰입해서 익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쉽사리 따라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주로 기술이나 끼가 필요한 일에 유리한 힘을 발휘합니다. 인성을 말할 때 문서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위나 자격증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인성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써서 갖추는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춰야 하니까 교육과도 연결이 되죠. 교육하면 식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식상과 인성을 비교를 좀 해볼까요? 식상이 많은 사람과 인성이 많은 사람이 서로 식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면요. 어느 날 잘 자라던 식물이 만약 죽었다면 식상이 많은 사람은 다음 식물을 사서 햇빛 바꿔보고 통풍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면서 몸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나만의 식물 잘 키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반면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일단 유튜브를 키거나 책을 펴서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찾아봅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어떨 때 죽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이런 원리들을 먼저 파악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이죠. 이렇게 인성은요, 직접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기존에 쌓여있는 오답노트를 보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금인성이 많은데요. 이분이 과거에 인성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말을 했었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멀리 가려면 초기의 실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 실수 말고 남의 실수로부터 빨리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존 사례를 분석해서 습득하겠다는 말이에요. 딱 인성의 마인드죠. 인성이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밖으로 풀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 것을 내 안에만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낸 사람이 인성을 잘 활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성이 많은 사람에게 표현하고 활동하는 처방, 그러니까 식상을 잘 쓰세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성이 많은 분들에게 세상과 현장에 뛰어드세요 라는 조언을 먼저 잘 하지 않아요. 인성은 안정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말이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성이 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인성은 세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오랫도록 지켜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연구하거나 연습하는 일에 매우 뛰어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컴퓨터 언어를 연구 개발해서 세상에 풀어냈듯이 윈터가 노래와 춤을 연구하고 연습해서 성공했듯이요. 인성 안에 담긴 전문성은 어떤 십신보다도 가장 정수에 가까운 전문성입니다. 최고만 남기려고 하고 특별함만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인성은 받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고 주려는 힘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섭이 심하거나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방식이 돈으로 하거나 말로 훈계를 하는 걸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인성이나 금인성은
인성이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스스로 풀어가려는 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의 관심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은 괴롭지 않지만 결혼 후에 배우자와 부모님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성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인성이 너무나 익숙한 기운이겠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인성이 많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인성의 부작용도 드러나게 됩니다. 슬픈 건 부모님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성을 알면서도 그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정성이 드러나면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인성의 딜레마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릴레이 경주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달려와서 성인이 된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까지 가야지 우리 모두가 이겨서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인성은 바톤을 넘겨받은 후에도 부모님이 뒤에서 끙끙거리거나 아픈 소리를 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주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현 상태에 머물러서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은 넘어져서 조금 아프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인이 돼서 바톤을 넘겨받은 나는 나의 튼튼한 두 다리로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결승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주를 해내야 부모님도 나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성의 힘을 닻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닻을 내린다는 건 배의 안전한 거점을 만드는 행위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게 무겁게 딱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공간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안정감이 인성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반면에 이 닻은 내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도록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인성이 많다는 것은 닻을 내리고 늘 일정 범위의 삶을 맴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오늘의 이야기로 사주의 많은 인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도 운을 만들어가는 노력 중 하나이니까요.